네, 그럼 다음은 국내외 탄소 자원화 기술 현황에 대해서 한국화학연구원 전기원 단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탄소 자원화 기술은 이산화탄소와 같이 산업 공정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다시 활용해서 유용한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탄소 자원화 기술의 국내외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전기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의 탄소 자원화 기술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CU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관련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CCU 기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US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CCS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U가 들어가서 CCUS가 되었는데요.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드 스토리지의 약자입니다. 즉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자연의 탄소 순환 고리가 잘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 기후의 온난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순환 고리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인공 탄소 순환 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CCU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CUS 기술은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전환에 의한 활용 기술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활성이 낮은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고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 기존에는 주로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이걸 포집해서 지중 저장하는 걸 최상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요 용도로는 탄산음료에 들어가거나 또는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에 요소 비료, 메탄올 또는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료 및 기초화학 제품으로 생산을 하는데 원료로 사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제 전환한다고 하면 항상 이러한 의문점들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면밀히 살펴서 저감 효과가 있는 것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안타깝게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유의미한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이렇게 활용해서 감축시키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전체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인가 하는 건데 범용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저감량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저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활용 방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환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환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EOR, 우리말로 하면 석유회수 증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탄산음료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수확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용제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용한 제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이산화탄소를 다량 사용할 수 있고 고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탄이나 메탄올, 그 다음에 가솔린, 디젤, 항공유와 같은 연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납타나 메탄올 또는 폴리머와 같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재나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건축 자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기술 중 연료 및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적 전환 경로로는 주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연료 및 화학 제품의 생산을 대체하는 방법이 대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환시키는 방법에는 경로에는 직접적으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인 경로가 있는데, 간접적인 경로는 이산화탄소로부터 먼저 역수온가스 전환 반응을 통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합성가스를 수소와 섞어서 만든 다음에 기존의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직접적이든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플랫폼 컴파운드는 메탄올 또는 피쇼토르시에 얻어지는 합성 석유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메탄올은 올레핀이나 아로마틱스 또는 피쇼토르시 합성 석유는 가솔린, 디젤, 항공유, 납사와 같은 기존의 석유에서 얻어지는 제품들을 다 대체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전환에 의해서 고분자, 즉 폴리머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고 석유계 원료로부터만 만드는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혼합 원료로 사용해서 기존의 화석 기반 원료와 이산화탄소를 같이 혼성 중합해서 폴리머 또는 이 폴리머로부터 출발한 플라스틱, 발포 고무, 수지 등을 최종 제품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 콘크리트 골재인데요.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칼슘, 마그네슘 등의 강물과의 탄산화 반응을 통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용 골재 생산에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멘트나 골재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해서 반응시키면 콘크리트 혼합, 탄산화 반응을 통해서 CO2 가공 콘크리트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철강 슬래그나 석탄해와 같은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혼합 반응시키면 폐기물 탄산화를 통해서 건축 골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이 정말 환경에 친화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과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영어로 LCA라고 부르는데요. LCA의 일반적인 개념은 원료의 탄생서부터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사용되고 폐기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서 환경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CCU 기술에 적용한다면 CO2 포집 공정, CO2가 원료이기 때문에 CO2 포집 공정에서부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는 수소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도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CO2 활용 공정에서도 에너지가 투입될 수 있는데 이때 또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배출하는가,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사용되고 폐기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체적인 걸 고려해야 됩니다. 즉 요새 흔히 말하는 탄소 발자국을 정밀하게 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CCU 기술에 대해서 LCA를 적용한 예를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기반의 폴리올 제품의 친환경성 비교가 되겠습니다. 바깥의 빨간색 선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즉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폴리올을 뜻하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20% 섞어서 만든 폴리올의 경우에는 안에 이제 녹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평가해 보면 다양하게 더 친환경적인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기존 석유계 제품보다 약 17%의 감축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이 이산화탄소 활용하는 제품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덜 배출하느냐, 이건 상대적인 감축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아예 절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고 배출이 되지 않는, 즉 카본 네거티브의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의 그런 정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만 해도 대부분 실험실 단계의 연구 개발들이 진행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용화 초기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특히 건축 자재, 그다음에 폴리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상용화에 진입했고요. 그 외에 화학 제품이나 연료 등은 파일럿 스케일 내지는 실증 단계 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CCU 관련한 해외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생가스 활용 부분이 있고 CO2 전환 부분이 있고 유기성 폐기물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철강 부생가스를 원료로 해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철강 부생가스를 원료로 해서 메탄올 제조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도 지금 많은 티센크룹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전환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여기는 파워2X가 주된 기술입니다. 파워2X란 파워, 즉 전력으로부터 기존의 석유계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는 독일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제이고, 연구비가 약 5,16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산탄소를 원료로 해서 다양한 제품 및 연료, 재료들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메탄올 생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유기성 폐기물 원료로 해서 메탄올을 제조하는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 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항공유를 제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O2 활용 기술의 동향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과 융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파워2X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기인한 이잉여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어진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촉매 반응시켜 메탄올, 연료유, 아로마틱스, 올레핀 등과 같은 유용한 연료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조금 더 기술이 진보돼서 제가 생각에는 한 2040년경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빛 에너지를 바로 이용해서 광전기화학이한 물분해에 의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촉매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 훗날에는 결국 인간이 자연계의 광합성 효율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 광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빛 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메탄올, 연료유, 아로마틱스, 올레핀스와 같은 이런 유용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CCUS 관련한 국내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CCS 2020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CCS 원천 기술 기술을 주로 개발하는데, 또한 이산화탄소 전환하는 이용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에 이미 종료되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맡고 있는 차세 탄소 자원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계 극복력 탄소 자원화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자원화 기술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강물화하는 기술을 실증하여 이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시작한 카본2X 기술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이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전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CCS 2020 사업이 올해 종료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미세조류 배양 공정이 1톤 규모에서 실증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름산 제조 공정이 하루 10kg 규모에서 실증되었고, 이런 기술들은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개발하여 이것도 또한 기술료를 받고 기술 이전이 되었고,
전기 분해를 통한 합성가스 제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이것도 또한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강물화 기술 개발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령 차수성 시멘트 생산하고 활용하여 이것을 광산 체온제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 최초로 CDM 신규 반복론을 개발하여 UNFCCC에 등록 신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인시투 PCC 기술을 적용한 종이 제품이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미활용 또는 저급 활용된 탄소원을 원료로 활용하여 화학 원료 및 청정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 차세대 탄소 자원화 연구단에서는 미활용 또는 저급 활용 탄소원으로는 부생가스 중에 산업 부생가스 중에 들어있는 탄소원, 즉 메탄이나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와 함께 전환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그런 활용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또 유기성 폐자원을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법, 이때는 이산화탄소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가스 중에는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걸 동시에 전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탄소 자원화 기술들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LCA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한 플랫폼 확보하기 위한 일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탄소 자원화 온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런 기술 확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술의 실용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탄소 자원화 신산업 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1단계 막 마친 상태인데요. 차세대 탄소 자원화 연구단의 개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청정 액체 연료 제조 촉매 및 공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화학, 즉 이론적인 계산화학을 통해서 촉매 성분배열 역할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촉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감축률을 올리기 위해서 합성 도시가스를 합성해서 만드는 걸 뜻합니다. 동시 생산하면서 반응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공정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과 CO2 저감량을 최대화하는 공정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는 저널 오브 CO2 유틸리제이션이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를 하였고요. 또한 여기서 얻어진 기술들을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언론에 이미 작년 연말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기술은 차후에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우리 2030년에 재생에너지 용량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전력의 20%로 확충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확대 보급되는 재생에너지 용량의 10%를 이산화탄소 전환에 활용한다면은 연간 이산화탄소 453만 톤을 저감 가능하고 액체 연료는 254만 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또 원천적인 기술이 확보되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정기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서 C2 화합물, 여기서 말하는 C2 화합물은 주로 에틸렌을 뜻합니다. 석유화학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은 굉장히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할 만큼 아주 고와 가치의 귀중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C2 화합물을 생산하는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는데, 구리 기반 나노 입자를 이산화탄소 환원 조건에서 형상 변화를 유도하여 에틸렌 생성 선택수를 높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화학회지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석유화학 공정에서 얻은 에틸렌 같은 가치 있는 화학 물질로 생산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이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활용 시장의 잠재력을 추정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통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발간된 IPCC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활용 시장의 잠재력은 연간 세계적으로 1기가톤이 안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간된 글로벌 CO2 이니시에이티브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약 연간 7기가톤 넘게 시장이 있다고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O 미래시장의 잠재력의 핵심 고려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확장성은 이 이산화탄소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원료를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지만 확장성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기존 시장에서 큰 수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석유계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더 싸냐 아니면 더 비싸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석유 제품보다는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경성이 되겠는데요.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 환경 친화성 이런 제품과 기술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기 때문에 앞에 가격 경쟁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성이 뛰어난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현명하게 그런 제품들을 소비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시장 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자재 만드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성숙도로 보면 이미 상용화에 이를 정도로 성숙이 되어 있는 반면에 CO2 소비량은 제품 1톤당 0.1톤이 안 될 정도로 작은 CO2 소비량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은 기존 제품보다 더 향상된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규제로부터 아직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 자재는 안정성이 많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제에 얽매여서 상용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 규모로는 상당히 큽니다. 연간 3천억 내지 3,500억 달러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는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화학 제품이 되겠습니다. 화학 제품은 성숙도는 아직 파일럿 단계고 아직 좀 더 성숙해야지만 상용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2 소비량은 제품 1톤당 이산화탄소가 1톤 내지 2톤 사용되니까 아까 건축 자재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제품 성능에 있어서는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규제로부터도 큰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600억 달러 정도로 아까보다는 좀 작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살펴볼 게 우리가 연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료를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든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성숙도는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파일럿 단계로 아직 상용화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비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말하자면 제품 1톤당 3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은 기존 제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로부터는 오히려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 규모는 연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연간 9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 제품이 되겠습니다. 폴리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기술 성숙도는 상용화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CO2 소비량은 제품 1톤당 약 0.3톤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걸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의 차별화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규제로부터도 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연간 약 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로 네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순환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경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요. 이건 결국 우리가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을 아껴서 쓰자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원에서 에너지 및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방향의 성형 경제였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소비된 자원을 회수하고 이런 회수된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극대화하자 하는 그런 경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자는 것입니다. 즉 CCU는 이런 탄소 자원의 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형 탄소 리파이너리를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건 CCU의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CU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탄소 자원이 있습니다. 산업부생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도 물론 재활용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중에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탄소 자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탄소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들은 잉여 전력으로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을 저장하는데, 대용량으로 장기간 저장하는 데는 같은 순환형 탄소 리파이너리에 결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에서 얻어지는 그런 합성 원유라든가 메탄올, 납타, 올레핀, 아로마틱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것을 드롭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업스트림은 변화가 되지만 다운스트림은,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다운스트림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체계에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순환형 탄소 리파이너리에서 또 저탄소, 탈탄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 R&D 체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산업들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융합 R&D 추진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다양한 CCU 관련된 온천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얻어진 온천 기술의 성과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탄소 순환형 융합 기술 R&D를 추진하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까지 얻어진 다양한 온천 기술을 조합한 기술의 실증을 하고, 또 이러한 실증을 시범 사업에 연계해서 초기 상업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탄소 자원화 또는 탄소 순환형 리파이너리가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은 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산정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탄소 자원화 제품이 초기 시장 진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혁신적인 탄소 자원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육성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화학연구원 전기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